3억 7천 3억 7천 정도. 네.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면 옵션 잘 된 거야? 그래서 혼자 왔으면 형은 내가 봤을 때 한 4억 넣었을 것 같아. 오늘은 람보르기니 서울 매장에 가가지고 우루스 퍼포만테 옵션을 넣으러 가는 날입니다. 1년 전에 계약을 걸어놨는데 이제 옵션 넣으라고 오라고 하네요. 요즘에 자주 타고 있는 STO를 타고 옵션을 넣으러 가겠습니다. 이건 탈 때 굉장히 슈퍼카를 타는 느낌이 좀 나요. 지금 냉간시라서 좀 큰데 소리가 STO 같은 경우는 냉간이 끝나게 되면 이게 가변이 한 5000rpm부터 열리거든요. 냉간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8500rpm까지 쓰게끔 이렇게 빨간색이 없어지는데 김광석의 30쯤에 노래가 나오는데 발라드만 듣거든요, 차 안에서는.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올림픽대로는 역시나 막히네요. 차가 막혀도 STO 같은 경우는 버킷 시트가 이게 에버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일상 주행에서. 조금 이제 시끄럽다, 방음제 같은 거나 흡음제 같은 걸 많이 털었을 거 아니에요, 경량차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엔진음이 많이 들어온다 정도 빼고는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현장에 우루스 퍼포만테 옵션을 넣으러 갔다 왔어요. 1년 전에 계약을 이미 했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순번이 돌아와서 옵션을 픽스하고 왔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아주 짧게. 하나는 뭐냐면 슈퍼 SUV라고 그러잖아요. SSV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페라리 같은 경우는 페라리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해서 FUV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SUV가 아니다라고 우기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 SUV라는 그 세그먼트에 있는데 왜 이런 고성능 SUV를 계약을 했고, 제가 사실은 이런 세그먼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성능 SUV라고 하면 뭐 600마력 이상의 엔진, 요즘엔 다 600마력이 넘어요. V8에서. 우루스 같은 경우도 퍼포먼테 나오기 이전 모델도 650마력인가 뭐 그랬고, 벤틀리가 W12 엔진도 608마력인가로 출시가 됐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SUV 해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페라리의 프로 상계도 V12 달아가지고 700마력인가? 어차피 그 슈퍼패스트 엔진까지 디튠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슈퍼 SUV들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싫어했냐면 슈퍼카면 슈퍼카고 SUV면 SUV이지 SUV인데 빠를 필요가 뭐 있냐. SUV 타고 막 칼질하고 썩 트랙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SUV가 가지고 있는 운동 성능의 한계라는 게 물리 법칙을 벗어나서 그거를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SUV 치고 좋은 거지 사실은 운동 성능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운전의 재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렇다고 뭐 엄청 편한 것도 아니고, 아싸리 SUV는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SUV나 적재 공간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에스컬레이드나 뭐 이런 차들이 아니면 굳이 이걸 뭐하러 타냐, 슈퍼카를 한 대 더 사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세그먼트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도 뭐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걸 계약한 이유는 일단 슈퍼 SUV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일단 SUV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일리로 타면서도 뭔가 남들하고는 다른, 예를 들어서 포르쉐 카이엔이 옛날엔 그런 역할을 했고 레인지로버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젠 솔직히 다 타잖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런 세그먼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 많아지고 사회 양극화는 심해지고 차로 자기를 차별화하려고 했을 때 데일리로 타면서 뭔가 람보르기니 배지나 롤스로이스 배지나 벤틀리 배지 같은 거 달고 타고 싶고, 완성도 높은, 거기다가 이제 편안하기까지 한 이런 차를 타고자 하는 수요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루스를 타시는 분들 중에 이미 슈퍼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한 대 추가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무리해서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들이 람보르기니 배지 하나 좀 갖고 싶고 감가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래서 우루스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이 커지는데 이런 차를 한 번도 안 타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시승할 기회는 많은데 시승으로 타는 것과 진짜 자기가 소유해서 타는 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번에 그냥 한번 좀 타보자 해가지고 1년 전에 계약을 좀 걸어놨었고, 이번에 나오면 뭐 아주 오래 타지는 않겠지만 반년은 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픽스를 했는데, 이게 베이스 컬러예요? 노코스트 옵션인가요? 요 컬러들은? 아닙니다. 기본도 있고. 기본도 네, 있고 또- 노코스트도 있고. 네. 노코스트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이 흰색. 여기까지가 노코스트고 여기서 아니면 어떤 이게 지금 3개 바뀌었어요. 3개요? 흰색이랑 다음에 요 노란색이랑 다음에 요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만 네, 결제해주시고 네. 나머지는 네.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지. 노란색이 저게 코스트가 안 들어가고 메인으로 좀 많이 많이.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저 색깔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퍼포만테는 요게 이제 S랑 요게 좀 달라진 거죠. 네, 기본은 이제 이쪽에 네, 카본 에어밴드 본넷. 쪽에 아. 카본이 들어갑니다. 전체 다 카본인 거죠 원래 이게 재질 자체가. 네, 퍼포만테는. 네, 매트리얼 자체는 이제 아. 카본이고 네네. 여기 옵션으로는 안쪽으로 이렇게 네네. 카본이 보이게끔 하는 게 이제 아, 옵션 네네. 사항이고요. 우루스 퍼포만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루스는 옵션을 다 넣고도 한 2억 9천, 3억 정도면 출고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 가격이 3억 2천인가? 옵션도 웬만큼 탈만하게, 옵션 다 빼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썬루프도 옵션이에요. 3가지 옵션이 있어요. 루프에서 카본 루프를 할 수가 있고, 위에 있는 무게중심이 가벼워지니까 퍼포먼스에 조금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썬루프를 선택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민자로 돼 있는데, 썬루프조차도 400 몇십만 원짜리 옵션이고, 아예 없는 거랑 파노라마 아니면 이제 네. 카본 루프를 넣을 수 있는데, 파노라마 넣는 거는
요거는 이제 코스트가 얼마나 해요? 이거는 한 300 후반대. 300 후반대 정도요. 네. 아예 민자로 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안 넣으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러니까 썬차 할 때나 그래야지. 난 레인지로버도 한 번도 썬루프 연 적이 없고. 열지 않은 거랑 없는 거랑은 그래? 넣겠습니다. 네, 요거는 넣고요. 23인치 휠을 안 끼면 뽀대가 안 난대요. 왜냐하면 퍼포먼트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휠이고 하나는 본넷 카본이거든요. 그 두 개는 꼭 선택을 하라 그러더라고. 이게 FL 되는 거잖아요. FL이라고 하면 페이스 리프트가 되는 건데 페이스 리프트 10 우루스 퍼포먼트가 일반 우루스 S나 구형 모델 우루스랑 가장 많이 외관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휠하고 본넷의 형상이거든요. 앞범퍼도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건 티가 잘 안 나니까 이 두 가지 옵션은 꼭 선택을 해라. 두 가지 옵션이 하나당 800만 원 정도 해요. 본넷 카본을 넣으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나는 검정을 했어. 그래서 뺀 거야. 너는 안 넣나 차이가 없어서 뺐는데 본넷만 카본 넣으면 700 정도요. 본넷은 넣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왜, 같아. 왜?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외관상의 차별화 때문에. 그것도 있고 되게 스포티하잖아. STO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본넷은 넣을까? 본넷은 일단 넣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보고 아, 그럼 일단 마지막에 본넷은 결정하죠. 넣을게요. 네네, 일단 넣고 진행할게요. 이쁘네. 노란색에다 이렇게 하니까. 퍼포먼트 버전이 있고 S 버전이 그치. 있는데 외관상 차별화가 딱 이 부분에서 되는 거잖아요. 제일 크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네. 아무래도 거기다 넣어요? 퍼포먼트 이거 하시는 네, 분들은? 그것 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700만 원 아끼려고 빼려고 했는데. 그러면 나처럼 검정으로 가야 돼. 람보르기니에서 이 상품 구성을 할 때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3억이 넘는 SUV잖아. 썬루프를 별도 옵션으로 400몇십만 원 빼는 게 이게 참 치사한 거지. 아주 치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앞좌석에 풀리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프론트 시트 뭐 인클루드 뭐 벤틀레이션 앤드 마사지 이렇게 돼 있는 옵션이 있어요. 전자동 시트인데 이 안에 이제 통풍과 마사지 기능, 움직이는 각도가 12에서 18로 아,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마사지, 통풍, 네. 움직이는 각도 3개 다 바뀌면 그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면 얼마예요? 한 400 중반 정도. 400 중반이고 이게 만약 빠지면 18웨이가 아니고 12웨이고 12웨이. 그리고 통풍이 안 들어가고 네. 마사지 기능이 빠지고 네. 근데 우루스의 마사지 기능은 좀 오바 아니냐? 통풍이 어떻게 보면 인질이야. 네. 인질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 넣어야 돼. 그렇구나. 너 넣어야겠네요 이거는. 근데 이게 400 몇십만 원짜리 옵션인데 앞좌석에 마사지가 들어가는 거야. 마사지 난 필요 없거든.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에 마사지 기능이 있어 편한 건 있어요. 장거리 갈 땐 편해요. 근데 우루스를 타고 장거리 갈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 난 필요가 없는데 통풍 시트를 넣으려면 이거 패키지로 넣어야 돼. 통풍만 따로 못 넣어. 풀 일렉트로닉 프론트 시트잖아요. 풀리 일렉트로닉이죠. 풀리가 아니면 12웨이로 움직이고 풀리면 18웨이로 움직인대요. 근데 12웨이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어차피 메모리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18웨이로 바꿔주고 마사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풍. 왜냐하면 우루스 퍼포먼트 같은 경우는 내부 시트의 중앙 부분이 무조건 알칸테라가 들어간대요. 뭐 알칸테라가 어느 면적에 들어가는 알칸타라가 거예요? 이 등받이 부분이. 아, 등받이 부분만 알칸테라예요? 여기 하단에 엉덩이 부분, 옆에 아. 사이드 럼퍼 부분은 그냥 가죽으로. 아, 이쪽은 또 가죽이고요. 예, 아, 그럼 있고. 괜찮겠네요. 우루스 S 같은 경우는 가죽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가죽은 그나마 좀 덜 더운데 여름에 이쪽 부분은 그 가죽이 들어가는데 중앙 부분이 알칸테라 들어가면 좀 더워요. 무조건 통풍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선택을 안 하면 나중에 팔 때 힘들어요. 좀 어느 정도 탈만하게 옵션이 들어간 걸 사지. 왜냐면 처음에는 감가가 적기 때문에 감가가 차가 뭐 3억 6천 하다가 이제 2억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 되면 옵션이 좀 빠진 것들도 좀 싼 맛에 이걸 타보자 하는 사람들이 붙는데 3억 6천에서 초반에 감가가 적잖아요. 필수 옵션이 빠진 건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죠. 감가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돈이 들더라도 옵션을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되게 황당한 옵션이 있어. 리어 시트 히팅. 뒷자리 히팅 시트가 또 옵션이야. 별도에. 한 100만 원밖에 안 하는 옵션이긴 한데 이것도 별도 옵션이에요. 기본 프라이스가 3억 2천짜리 차에 뒷자리 히팅 시트를 별도 옵션으로 빼놨어. 이것도 좀 황당하고 뱅앤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옵션이에요. 이거 안 넣으면 우루스 퍼포먼트 탈 때 좀 가오가 안 난대요. 왜냐? 뱅앤룹슨이 있고 그리고 센서룸 오디오가 있고 그다음 기본 오디오가 있는데 뱅앤룹슨 하면 일단 음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차에 시동을 걸면 양쪽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숨겨져 있다가 이게 또 실내 감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게 1,000만 원짜리 옵션이라고 해도 이게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꺼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디오 넣어야 돼? 오디오는 넣는 게 좋아. 나오고 평생 탈 게 아니라면은 어, 꼭 넣어야 되고 평생 탈 거면 안 넣어도 돼. 이 왜? 부스를 언젠간 매각을 할 거 아니야. 이 오디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냐 못 하냐가 결정될 아, 수도 진짜? 있어. 왜? 일반 오디오가 너무 구려요? 그런 거보다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옵션이 되어 있는 차량을 원하세요. 뱅앤올룹슨이 팝업식이야. 저게 약간 퍼포먼스가 있어서 아, 저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 많죠. 뱅앤룹슨 모양이 이게 얼마예요, 요거는? 금액은 950 정도. 오디오 옵션이 제일 비싸네요. 그래도 요건 넣어야 된다 이거지? 이뻐서 넣어야 돼. 아, 네, 요거 넣을게요. 그래서 사실 옵션을 넣을 때 우루스든 뭐든 다 피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 인기 많던 포르쉐 GT3 992도 피가 다 빠져가지고 오히려 감가가 되고 있어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등치이스 얹어가지고 내놓고 있는데 아마 이 우루스 퍼포먼트가 출고될 때쯤이면 피가 많이 붙거나 이런 상황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차를 타다가 어차피 팔게 되잖아요. 뭐 영원히 소장할 거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필수 옵션들 좀 들어가야 팔 때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바이칼라 무슨 뭐 알칸테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시트에 파이핑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컬러인데 네. 뭐 대부분 이제 노란색 아니면 지금처럼 캘리퍼가 레드면은 빨간색 파이프가 저는 예쁠 것 같아요. 빨간색. 캘리퍼랑 색깔 좀 깔맞춤 해가지고 예쁘다. 빨강에 노랑. 아무것도 옵션을 넣지 않으면 중앙에 시트에 알칸테라 들어가 가죽들 다 검정색으로 되는데 요걸 약간 이제 캘리퍼 색깔하고 맞춰가지고 레드 색깔로 파이핑 들어가 뭐 이런 스티칭 들어가 이런 어떤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한 400 몇십만 원 정도 하는 또 패키지예요. 이런 게 또 있고 짜잘한 옵션들이 많아요. 스포츠 스티어링 휠인 레더 뭐 이제 거기 가죽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한 100만 원짜리 옵션이고 핸들은 세 가지 종류인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위쪽 어퍼랑 하단 부분이 가죽이시고 손잡이 부분이 이제 알칸타라가 되어 있는 게 기본. 전체 알칸타라, 전체 가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선택. 코스트가 다 달라요? 일단 열선 기본 들어가면 약 한 80만 원대 금액이라 네네. 이렇게 되어 있는 기본은 그 정도 금액대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는 핸들이다 아. 보니까 합쳐서 대략 한 170만 원 정도. 그리고 메인터넌스 패키지 5이어 이게 원래는 예전 구형으로 쓰에는 원래 3년 보증이 기본이었고 5년 보증으로 늘리려고 하면 한 6, 700만 원, 4, 500만 원 정도 옵션을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으로 들어간대요. 이제 기본 가격이 올라간 거죠. 23년식 이제 우르스부터는 소모품 교환하는 메인터넌스, 엔진 오일 필터 교환이 네, 네. 기본 3년에서 5년으로 다 기본 차량당 안에 들어간 겁니다. 좋네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워런티 연장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옵셔널 스티칭은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이런 걸 다 넣어보니까 요 정도까지 딱 넣으니까 46,700이 나오더라고요. 차값이. 그럼 등층세까지 하면 거의 4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칼라는 익스테리어 칼라는 요거 예쁜데요. 되게 이렇게 외관에서 보니까 되게 예쁘네. 파노라마 루프 요거는 익스테리어 디테일은 이제 기본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코스트 옵션이고 맞습니다. 인테리어 칼라는 알칸테라에 빨간색 파이프 스티칭도 빨간색 플로어 매트는 기본으로 했고 맞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기본 스탠다드에 스티칭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했고 뒷자리 시트에 열선 들어가고 앞자리 시트도 이제 통풍 들어가고 마사지 기능 네, 들어가고 맞습니다. 벨트는 빨간색 요거는 스탠다드 이거는 뱅앤룹슨 이렇게 딱 되네요. 이렇게. 이제 가격을 보죠. 옵션 코스트가 얼마나 되는 건지. 3억 1,700. 이 베이스 프라이스는 3억 2,800이 이제 기본이고요. 네네. 옵션에 보시면은 금액 나오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터넌스도 같이 들어가는 있어요. 네네. 근데 네. 요거는 이제 빠지고 기본 베이스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저건 되고 빠지고. 금액은 3억 1,700인데 요거는 이제 썸머리라 네네. 차이가 있고요. 23년식 기준으로 뽑게 되면은 네네. 한 420 정도 올라간다고 네네. 보시면 되세요. 네네. 그래서 네. 한 3억 7천 3억 7천 정도. 네.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면 옵션 잘 든 거야, 현서가? 혼자 왔으면 형은 내가 봤을 때 한 4억 넣었을 것 같아. 일단 요렇게 픽스 할게요. 확실히 예전에 우리가 우르스 처음 출시했을 때는 옵션 포함해가지고 3억 1천 정도는 많이 넣었다. 그리고 좀 탈만하게 넣었다 하면 2억 9,500, 3억 정도였는데 퍼포먼트가 물론 좀 더 비싸긴 해요. 우르스 그냥 S에 비해서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것도 좀 더 좋고 브레이크도 좀 더 개선했고 기어비도 좀 다를 거고 출력이 15마력인가 20마력 정도 향상이 됐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별점을 두고 있고 서스펜션 세팅이 달라요. 우르스 S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우르스 퍼포먼트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롤을 적게 하고 조금 더 탄탄한 그리고 날카로운 핸들링을 위해서 이걸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편안한 승차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르스 S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 우르스 S가 가격도 더 싸요. 우르스 퍼포먼트는 이걸 데일리카로 사용하면서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날카롭게 핸들링도 좀 하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차고 근데 우르스 퍼포먼트가 외관이 훨씬 멋있어요. 우르스 S는 기존에 있는 구형 우르스에 비해서 외관이 별로 차별화가 안 돼. 근데 우르스 퍼포먼트는 본넷하고 휠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 리어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때문에 여러 가지 스포일러도 달아놓고 막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퍼포먼트가 더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르스 S처럼 타겠죠. 그래서 성능의 차이라기보다는 좀 외관에서 오는 차이도 좀 있을 거고 실제로 세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르스 퍼포먼트가 조금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 하기에 좀 좋은 차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르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왜 사냐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시장 슈퍼 럭셔리 SUV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죠. 최소 3억 이상의 SUV 마지노선까지 잡으면 까이엔 터보 S까지는 포함될 것 같아요. 까이엔은 럭셔리 SUV 정도지 슈퍼 럭셔리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벤츠 GLS랑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하는 그 정도 시장인 것 같고 3억이 넘어가는 SUV를 뭐하러 사냐. 근데 우르스 퍼포먼트는 옵션 되면 4억이거든요. 4억을 주고 이거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뭐 퀘스천 마크긴 한데 아직까지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시장 수요는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적어요. 물론 단가는 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피가 다 빠진 시장이라 시계부터 피 다 빠졌잖아요. 단가는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프로 상계나 컬리넌을 가야 되는데 컬리넌 프로 상계는 감가가 오지게 될 거예요 아마. 컬리넌 같은 경우는 감가가 진짜 심해요. 웬만큼 옵션을 좀 많이 넣으면 한 6억 넘어가거든요. 처음 출시됐을 때 4억 7천이었는데 지금 기본 가격 더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옵션 웬만큼 넣으면 1억은
부분 그냥 들어가요. 그럼 6억대인데 컬리넌 중고들 거래되는 거 보면 다 4억대 거래돼요. 물론 뭐 키로수가 좀 많은 게 1, 2만 키로, 2, 3만 키로 탄 게 거의 4억 한 5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미 그것조차도 등치수세까지 하면 감가가 2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 아무리 키로수가 짧고 이래도 감가가 기본적으로 7, 8천 정도 되지 않으면 안 사요. 5, 6억의 SUV를 사는 사람들이 굳이 5천만 원 때문에 중고를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감가폭이 엄청 큰데 우루스는 생각보다 감가폭이 적어요. 대기 기간이 워낙 길고 지금 계약해도 받기가 좀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프리미엄도 좀 주고 최근에도 우루스 S나 퍼포먼트에 좀 승모 빨리 받는 분들이 1,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피를 받고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제가 확인을 한 게 있는데 물론 이 가격대가 좀 만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거래가 좀 잘 되거든요. 우루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살만한 사람들이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3억 한 중반대에서 람보르기니 마크를 달고 강남에서 좀 뽀대나게 붕붕거리면 탈 수 있는 편하게 탈 수 있는 SUV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고 그 위로 가면 너무 이제 감가폭이 크기 때문에 좀 함부로 또 신차를 또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그먼트 이 가격대에 람보르기니 배지를 달고 나오는 이 차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감가가 좀 적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옵션이 이렇게 넣었고 출고가 되면 출고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